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FDA가 긴급 승인한 파이자 백신의 12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 긴급 사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긴급 사용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내일부터 이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될 수 있고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 장소까지 우버와 리프트 등 무료 교통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분석 결과 72% 이상이 영국발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제4차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접종 행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 무료 접종 행사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라디오 서울을 통한 접종 예약자는 물론이고 예약 없이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유무와 상관없고 서류 미비자들도 역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증오범죄 전담반을 개설했습니다. 한인 4명을 사망케 한 아틀란타 총격범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은 총격범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2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91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차량을 향한 총격이 발생해 여러 대의 차량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용의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고용 확대를 저해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0.8% 상승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이며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송유관 사이버 해킹 사태로 개솔린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환경보호청은 개솔린 증기압 제한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해킹으로 인한 송유관 운영이 엿새째 중단되자 남동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은 3,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주말 콜로라도주 생일 파티에서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살해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용의자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5.1이닝 동안 5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고 삼진 6개를 추가했습니다. 한미 통산 1500탈삼진을 돌파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연장 끝에 6대1로 승리했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는 오늘 애틀란타와의 경기에 선발 출장합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결장이 이어지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1대 99, 짜릿한 한 골차 승부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휴스턴과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급등 소식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4.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어제보다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 사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계속 보도도 됐고 신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오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증오범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오범죄 전담반을 개설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증오범죄 전담반 헤이크라임 유닛을 신설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증오범죄 전담반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는 증오범죄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증오범죄 전담반은 3명의 검사와 2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으며 오렌지 카운티 검찰 내에서 하이 프로파일 사건을 전담하는 엘리트 유닛인 스페셜 프로스큐션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이크라임 유닛을 신설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킴벌리 에이드 공보관입니다. So we announced the creation of our new hate crimes unit today, which will have 3 specially trained prosecutors, 2 investigators, and is overseen by the head of our special prosecutions. These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are going to be dedicated solely to prosecuting crimes in which the perpetrators act based on a bias against the victim's race, color, religion. 최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가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한인 모자가 타고 가던 차량에 돌덩이를 던져 차량을 파손시키고 남편의 장례식 날 80대 한인 미망인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손편지가 전달되는 등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서 기소해 처벌한 증오범죄 건수는 이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대도시에서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150%가 늘었습니다. 타드 스프리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이 지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커뮤니티 전체의 우려가 증폭되면서 증오범죄 사건 수사와 용의자 처벌에 주력하기 위해 증오범죄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증오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치안당국 수사관들에게도 증오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 트레이닝을 실시함으로써 증오범죄 사건을 저지를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Also send a very strong message to the people that would engage in hate-motivated crimes that is not going to be tolerated and we will prosecute these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또 커뮤니티에도 증오범죄에 대한 계몽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3월 아틀란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총격 살해한 총격범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한인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총격범 에런 롱을 기소했습니다. 22살의 백인 남성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총기 소지, 국내 테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롱은 지난해 3월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가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이 애틀랜타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별도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타니 윌리스 폴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along with my staff, have made a determination that this office will seek the death penalty. 다만 재판에서 바로 증오범죄 부분이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아주의 관련법은 독립적으로 증오범죄만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 전역에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아시아계가 힘을 합쳐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It can be happen, you and you, anybody. On all the media people telling me he's
his sickness, but I don't think it's not sickness. We need to stop here anti-Asian hate crime. 또 이를 계기로 연방 상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처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모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리버사이드 91번 프리웨이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9일입니다. 9일 오후 10시경 벤뷰렌대로와 애담 스트리트 사이 91번 프리웨이에 있던 운전자 차량이 총격을 받아 양쪽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은 같은 지역에서 10일 오전 5시 그리고 같은 날 프리웨이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에서도 각각 프리웨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이 고속도로 순찰대는 총격 피해자는 없다면서 용의자 수색에 나섰는데 최근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계속 프리웨이에 특정 차량 상관없이 총격을 하는 사건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차량 손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FDA가 긴급 사용 승인한 파이자 백신의 12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사용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내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될 수 있고 주말부터는 본격적 접종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세부터 15세 사이 청소년들의 화이자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주보건당국 측은 11일 빠르면 오는 13일부터는 주당국에서 관리하는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인 myturnca.gov에서 접종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마크 갈리 국장은 오는 12일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와 주 보건당국 내 웨스턴 스테이트 사이언티픽 세이프티 리뷰 그룹과의 미팅을 가지고 나면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의 접종이 승인됨에 따라 화이자 백신 운송과 보관에 필요한 물자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은 성인과 동일하게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은 2회분으로 3주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성인 가운데 11%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맞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백신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11%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소를 오갈 때 무료로 우버나 리프트 등을 태워주는 당근채까지 내놨고 뉴욕에서는 계속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지하철역에서도 접종소 언제 주말부터 운영합니다. YTN입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최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84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35%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접종하겠다는 불과 11%,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27%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2가량은 앞으로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백신 접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400만 명에 이르던 것이 최근에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공급 물량을 반납하는 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7월 4일까지의 목표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백악관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료 운송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소에 오갈 때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를 공짜로 탈 수 있도록 제휴했다고 밝혔습니다. Uber and Lyft are both going to offer everyone free rides to and from vaccination sites. I think that is really stepping up. Both Uber and Lyft, free rides to, they'll wait, and from, they'll take you back home. 뉴욕주는 관광객들에게 접종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지하철 6곳에서 예약 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주소 증명도 필요 없고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선물로 줍니다. 이렇듯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백신 거부층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여서 백신과 관련해 내건 목표를 연이어 달성했던 바이든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8월부터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이 지난 월요일 8월 1일부터 직장에서 근무할 때 동료와 6피트 이상 거리 두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안전규정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직장 내 안전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없다면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근무할 때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6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오는 20일에 확정짓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월 15일 경제 전면적인 재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7월쯤에는 문제없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낙관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올 초 우려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확산세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만큼 백신이 또 변이에도 효과를 보여 예상대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슬린 전염병 교수는 어느 정도는 변종에서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계속 백신 접종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 중 하나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에 대비하려면 80%가 면역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할 지역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꼽았습니다. 6월 중순쯤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인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시 한인타운 6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장 주차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내일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접종 예약을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워크인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접종소에서 1차로 모더나 접종을 받은 분들도 내일 오시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현장에는 모더나와 잔슨앤잔슨 백신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과 또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증도 지참하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또 서류 미비자들 역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디지털 백신 여권 발급 계획 일단은 중단키로 했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장에서 디지털 여권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의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한 주민이 70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여권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와 소처럼 바코드를 통해서 우리를 브랜드화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민들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백신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행위를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으로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이 크리스티나 폴리 슈퍼바이저도 있었지만 결국 나머지 슈퍼바이저 위원회 4명은 백신 여권과 관련해 디지털 기록이나 QR코드를 개발하는 절차 일단 중단토록 표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은 어제보다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남가주 하늘 아직은 흐려 있지만 오늘은 점심시간 이전에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약간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다소 서늘한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53도, 해안 지역 67도, 58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질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9도, 낮 최고 기온 8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의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유관 해킹 공격으로 엿새째 송유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개솔린 사재기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고요. 재고가 바닥나는 곳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솔린 품귀 현상은 지금 동부 지역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도 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개솔린 평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이 주유소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뿐 아니라 플라스틱 통에도 휘발유를 담아갑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이 지난 7일 해킹 공격으로 멈추며 동부 지역 송유관 가동이 차질을 빚자 미리 연료를 채워두려는 차들이 주유소로 몰려든 겁니다. 이미 1,000곳 넘는 주유소에서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Well, they tried a few places and the gas stations were out of gas or they had to wait for an hour to get gas. So just the not knowing what to expect in the future. 이 같은 품귀 현상에 휘발유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현지 시간 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985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 갤런당 2.99달러를 기록한 뒤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협회는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콜로니얼이 애틀랜타에서 뉴욕에 이르는 미국 동부 해안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니얼은 송유관 일부를 제한적으로 다시 열어 수동 운영 중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재가동은 주말에나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재기 자제를 요청하면서 홍위를 취하는 주유소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no tolerance for price gouging. Let me emphasize that much as there was no cause for, say, hoarding toilet paper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re should be no cause for hoarding gasoline.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이처럼 가스값이 올라가도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 조사를 인용해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트리플A에 따르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한 여행자 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 가격이 수요 증가와 송유관 해킹까지 이어지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행객들은 이번 연휴 여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행기 여행은 2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나 기차 여행은 2020년을 제외한다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메모리얼 연휴 자동차 여행 목적지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1위가 라스베가스, 2위 올랜도, 플로리다로 나타났습니다. 송유관 사이버 해킹 사태로 휘발유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일시적으로 환경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동부의 연료 공급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송유에 차질을 빚으면서 비상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환경보호청이 휘발유 증기압 제한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엘라바마, 델라웨어, 조지아, 플로리다 일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으로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법에 따라 단기간 환경 규제를 해제하는 게 공익에도 부합한다며 연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에너지부와 함께 다른 조치도 강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내 대도시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노숙자 증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총 1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틀 전에 발표한 이 캘리포니아 부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어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노숙자들이 기거할 거주시설의 설치와 노숙자들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이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가 기존의 호텔이나 모텔을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인 홈키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해서 6천 채의 저렴한 거주시설을 신축하고 3만 6천 명을 추가 수용할 계획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어 주지사 리콜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UC 버클리 대학 산하 정부학 연구소는 주지사 리콜에 대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여론조사 결과 리콜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3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4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비해서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리콜 반대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경기 부양안이 시행되면 리콜 반대 유권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벤처 사업지 창업을 통해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 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미국의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에 전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도에 중단시켜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까지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나 투자회사, 엔젤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에 취업 2순위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가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한인 운영 식당 야외 시설을 노린 방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LA 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 야외 펜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해 소방당국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10일 0시 44분 한인타운 6가에 위치한 한 한인 식당에 한 남성이 다가와 가져온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야외 펜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용의자는 불길이 금세 그치자 다시 불을 지르고 약 6분 뒤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방국은 10분 만에 불길을 진압했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 30대의 히스패닉 남성이 용의자를 보인다라고 말한 소방당국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주력 업종 중 하나인 세탁업도 코로나 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미국의 실업률이 14.7%로 치솟았지만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세탁업 종사자 실업률은 무려 47.5%에 달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탁업소가 이미 폐업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노스사이드 드라이브에서 이 클리너 업소를 운영하는 한 한인은 최근 폐업만은 피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운동까지 벌였지만 이 가게를 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버티는 중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한인 세탁업주도 최근 조지아주 알파레타에서 30년 동안 운영해온 이 클리너의 문을 닫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주민들이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택 구입 지수는 지난 2018년 중반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매물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1년 전과 비교해 캘리포니아 주택 중간가는 22%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올 1분기 캘리포니아 중간가에 속하는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는 27%로 1년 전 35%에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주택 구입이 가능한 주민들은 20%에 불과해 남가주에서 가장 주택 구입이 어려운 곳으로 오렌지 카운티가 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68만 2천여 달러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주민의 수는 25%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중간 가격대 단독주택 유지에 필요한 월 페이먼 3,110달러를 납부하려면 연소득 12만 4천 달러가 필요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월 페이먼 4,560달러를 내려면 연소득 18만 2,400달러가 돼야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이곳 LA에서 미국인들에게 한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나리 야외 상영회가 개최됩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와 함께 오는 22일 파라마운트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미국인 150명을 초청해 영화 미나리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한류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언박스 유얼 코리아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미국인들에게 미나리의 작품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국 영화 홍보물과 한국 식품을 가득 담은 K박스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경우 미국인들의 해외여행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류 붐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내 식당과 바 등 주요 업소들의 주류 테이크아웃과 배달 허용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에 따르면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주류 테이크아웃과 배달 허용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10일부터 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일주일간 과속 차량과 운전 부주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브롱스와 브루클린, 퀸즈, 스탠튼 아일랜드 같은 지역 45마일 구간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하향 조정됐고 뉴욕시는 과속 차량이나 부주의 운전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16일까지 계속합니다. 워싱턴 DC 페어팩스 지역에서 1차 접종,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2차 접종은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2차 접종기일이 다가오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CDC가 페어팩스 카운티 접종자들과 전국의 접종자들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때문에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 접종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입니다. 워싱턴 DC 하워드 카운티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호텔과 식당을 위해서 4차 추가 경기 부양 구호기금 1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책에 따른 이번 보조금은 각 규모에 따라서 식당은 최대 12,000달러, 호텔은 25,000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1, 2, 3차의 지원금을 받았던 업소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경제재개 4단계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어제 발표에서 산마테오 카운티가 실내 바 영업 재개 등 추가 경제 제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로우 단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4개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뭄 비상사태에 포함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일 가뭄 비상사태를 주 전역 3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베이 지역 4개 카운티가 이곳에 포함된 것입니다. 해당 카운티는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나파, 솔라노로 물 공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선포됐습니다. 시애틀 페더럴웨이 한인회가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는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금 수혜단체로 시애틀 인근의 페더럴웨이 한인회가 선정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해외동포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여름 시애틀 경찰의 911 신고 대응 출동이 평소보다 크게 느려진 데 대한 원인 분석과 그 대응 방안을 놓고 현재 시애틀 경찰군과 관련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격렬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겹쳤었던 지난해 6월 시애틀 경찰의 전체 911 출동 시간은 평균 41분으로 전달인 5월의 평균 20분보다 2배 이상이 늦었고 살인, 강도, 폭행 같은 최우선 순위 신고에 대한 출동도 경찰고 목표인 7분보다 4분이나 초과한 11분으로 분석됐습니다. 가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했었죠. 5.1이닝 1실점 나름 선방했습니다. 막판 패전의 위기에서도 벗어났는데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 선수와 관련해서 희한한 기록을 계속 작성하고 있어요. 무슨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YTN입니다. 1회 선두 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시작부터 위기에 몰린 김광현. 하지만 주특기 슬라이더로 후속 타자를 삼진 처리한 뒤 투아웃 이후 4번 타자 쇼마저 헛스윙으로 돌려세웠습니다. 2007년 데뷔 이후 15시즌 만에 한미 통산 1500 탈삼진을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반까지 순항하던 김광현은 4회 또 2루타를 맞았지만 각각 뜬 공과 땅볼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고비는 6회 원아웃 2루에서 쇼에게 2루타를 맞고 첫 실점했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5와 3분의 1이닝 5안타 6탈삼진 1실점의 호투. 평균 자책점은 2.74로 낮아졌고 침묵하던 팀 타선이 8회 동점을 만들면서 패전을 면해 빅리그 통산 13번째 등판에도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이닝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선취점을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선취점을 줘서 좀 그 부분이 아쉽고 필살기 슬라이더에 체인지업, 커브가 가세하며 탈삼진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 가운데 연장 11회 5점을 폭발한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이 등판한 올해 5경기 모두 승리하며 4연승 1위를 달렸습니다. 김광현은 6회 타석에서 땅볼을 친 뒤 전력 질주로 상대 실책도 유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모처럼 콜로라도전에 선발로 출전해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LA 엔젤스의 일본인 선수 오타니는 1인 3역의 활약으로 또 한 번 야구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YTN입니다. 동료 타티스 주니어의 코로나19 확진으로 4경기 만에 선발 기회를 잡은 김하성의 세 번째 타석. 유격수가 어렵게 잡아 홈으로 공을 뿌렸지만 3루 주자의 득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귀중한 타점 하나를 보탠 김하성은 동료 마차도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홈까지 밟았습니다. 7회 안타를 쳐낸 김하성은 5타수 1안타, 4점과 득점 하나씩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일단 행운의 선발 출전 기회는 잡았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에 밀접 접촉자까지 최소 5명의 선수가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일정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타를 겸하는 만능 선수 오타니는 휴스턴전에서 이번엔 1인 3역을 해냈습니다. 마운드에선 7이닝 동안 무려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단 한 점만 내주더니 2번 타자의 이름을 올린 타석에서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받은 건 외야수 오타니였습니다. 7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던 오타니는 타석에 더 서기 위해 8회 말에는 우익수 수비까지 소화하면서 운동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타니는 보름 전에도 외야 수비를 받지만 투수로 출전한 경기에서 외야 수비까지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인절스는 그러나 8회 석점 홈런을 얻어맞으며 박빙이던 승부에서 무릎을 꿇었고 2013년 일본 무대 이후 8년 만에 만화 같은 1인 3역을 소화해낸 오타니는 허탈한 표정으로 홈런 궤적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에서 6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순위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서부조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류현진 선수는 오늘 선발 등판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오늘 애틀란타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하는데 인터리그 경기죠. 내셔널리그 팀하고 경기하고 내셔널리그 팀 애틀란타가 홈구장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오늘 타석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도 경기가 있었는데요. LA 클리퍼스는 토론토를 115대 96으로 꺾었고 LA 레이커스는 뉴욕 닉스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1대 9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던 르브론 제임스는 어제 복귀하지 않았는데 지금 LA 레이커스 순위가 상당히 관심이죠. 현재 서부조 7위입니다. 서부조 7위부터 10위까지는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르고 플레이오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부조 6위까지는 자동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됩니다. 때문에 클리퍼스는 이미 3위로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7위인 LA 레이커스에게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6위 안에서 플레이오프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7위로 와일드카드 경기를 펼쳐야 될지 이제 오늘 휴스턴과 경기 있고요. 레이커스는 3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가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경기 시작 10분 만에 메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킬레스먼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패스를 토마스가 왼발 발리슛으로 깔끔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5분 뒤 메뉴의 그린우드가 절묘한 드리블에 이은 슈팅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메뉴는 후반 레시퍼드와 카바니를 투입해 승부수를 띄었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 쉐인즈에게 헤딩 결승골을 내줘 무릎을 꿇었습니다. 2위 메뉴가 승점을 따내지 못하면서 선두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두 팀 모두 3경기씩 남겨뒀는데 메뉴가 전부 이기더라도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회장 솔샤르 감독은 아쉬운 마음을 잔뜩 담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o Man City for winning the league. Very worthy champions. Got to hold our hands up and say that. But that's where we want to be, and we're not there yet. 맨시티는 최근 10년 사이 5번이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리버풀에 밀렸지만 2016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뒤로만 3번째 우승입니다. 부임 5년 동안 3차례 우승을 이끈 건 1980년대 리버풀의 선수경 감독 케니 달글리시 이후 처음입니다. This is the toughest league, I would say by far, and for many reasons. And achieve five Premier Leagues in 10 years means a lot for this organization. 선수들도 SNS를 통해 2년 만에 다시 맞이한 우승 소식을 알리며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미 리그컵에서 손흥민의 토트넘을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린 맨시티는 30일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넘어서면 시즌 3관왕 트래블 위협을 이룹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은 올림픽은 너무 위험하다, 취소해야 한다라는 칼럼은 제목 그대로 도쿄올림픽이 취소해야 할 이유를 짚어나갔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줄스 보이코프 퍼시픽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칼럼은 먼저 도쿄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반대 여론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칼럼은 IOC가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것은 공중보건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려라 라고 칼럼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